스티븐, 이사회 회원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오리엔테이션을 베스킨 로빈스 씨가 진행하다니 넌 정말 운도 좋다. 작년에 내가 지역센터 이사회에 들어갈 때는 유명 인사가 한 명도 없었거든. 네, 마야. 서비스 코디네이터님 말이 맞았어요. 마야가 이사회 활동을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할지도 모르죠. 그래도 이게 훨씬 낫겠지. 반려견 공원에서 고양이 분양 봉사 활동하는 것보단 말이야. 오라? 이번 오리엔테이션에 왁스도 데려올 줄은 몰랐네. 아, 네. 왁스가 비영리 조직의 운영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신사숙녀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2006년 3월 산타마리아 쇼핑몰 전단지에 게임쇼 진행자의 반은 따라잡은 인물로 선정된 분입니다. 베스킨 로빈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세미나에 와주신 걸 저 자신을 대신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딱 15분 안에 이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면책 조항부터 들으시죠. 이번 세미나는 모든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사회의 복잡한 구조와 운영을 간단히 소개하는 자리입니다만, 로빈스 씨는 본인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지역센터란 과연 무엇일까요? 네, 1969년이었죠? 랜터맨법이 통과되었고 레이건 주지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즉 IDD를 가진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가 되었고, 이들에게 완전히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랜터맨? 랜터맨은 덱스터가 제일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아닌가요? 랜터맨을 막아설 자 그 누구냐? 목성의 고리를 뛰어넘어 비행 접시를 뒤쫓는다. 그러게, 뭐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이 법은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던 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만들어졌답니다. 초기 시험 운영 단계에선 센터 2개가 개설돼 559명을 지원했죠. 2024년에는 21개의 독립적인 지역센터가 자폐증이나 뇌성마비, 간질, 지적장애 등을 가진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1개일까요? 그건... 저 알아요. 마야는 내 세미나에 자주 왔으니 내 모든 질문은 답도 내가 말하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이란 걸 알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뭐 친구니까 말하세요. 랜터맨법은 주 정부의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맞게 설계됐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너무나 넓고 다양한 인구가 살기 때문에 주를 21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센터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주민들을 지원하는 거죠. 또 가용한 공급업체나 관련 정보도 잘 아니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우와, 정말로 잘하네요. 평소 실력이지 뭐. 난 법이 원래 그래서라고 하려고 했는데요. 뭐 마야의 설명도 나쁘지는 않네요. 그럼 계속해보죠. 60년 전 시작된 그 시범 사업은 크게 성장하고 또 많이 변화했죠. 현재 각 지역센터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해 예산도 무려 3억 달러에서 8억 달러에 달하고 있죠. 2024년의 경우 한 해 총 예산이 거의 150억 달러에 육박했답니다. 100하고도 50억이요. 질문 있는데요. 네, 마야. 짧은 질문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액수가 엄청난데요. 그 돈을 다 관리하기 위한 파워포인트 자료는 있나요? 네, 그건... 돈은 누가 관리하죠?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주 정부가 어떻게 알죠? 지역센터가 법을 잘 지키는지는요? 센터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은 누가 알려주죠? 고마워요, 마야. 짧은 질문 하나는 아니었지만요. 주 정부에 있는 DDS, 즉 개발서비스부라는 부서가 전체 시스템을 감독합니다. 사실 이 부서가 각 지역센터의 이사회와 계약을 맺죠. 지역센터는 이 계약에 포함된 조항들을 준수해야 랜터맨법을 근거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발서비스부가 규칙을 정하고 재정 지원을 하면 지역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이죠. 계약서는 총 85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 장 한 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대신에 계약서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적법한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가 구분돼 있고 발달 장애인이 지역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개발 서비스부는 엄격한 감독 규정에 따라 재정 관리, 계약자의 운영과 평가, 성과 검토, 직원 배치, 모니터링, 주정부 및 연방 정부에 대한 보고 등을 감독하죠. 연방 정부는 연 예산의 약 40%를 지원합니다. 개발 서비스부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과 요구 사항이 충족된 걸 확인하죠. 아니면 재정 지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부서엔 70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죠. 네,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개발 서비스부가 그걸 다 하면 도대체 이사회는 왜 필요한 거죠? 네, 기꺼이 답변드리죠. 저도 이 세미나 덕분에 돈을 꽤 챙기게 되니까요. 주 정부가 시스템 전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긴 하지만 각 지역센터도 이사회를 통해 센터가 법을 지키고 계약을 준수하며 지역사회를 존중하고 효율적으로 봉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법에 따라 재정과 관리, IDD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며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도 대표해야 하죠. 따라서 이사회의 최소 25%는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해당 지역의 인종적 다양성까지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거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어렵죠. 하지만 이사회 일원이 지역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운영상의 일상적인 부분들은 지역센터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 수백 명을 고용해서 처리하니까요. 여러분을 비롯한 이사회 구성원은 수많은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센터의 큰 그림을 살피게 됩니다. 그 자원 중엔 이사회에 나오는 한 직원도 있죠. 아까는 직원이 수백 명이나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 하지만 이사회엔 한 명만 있어. 그분은 상임이사라고 부르는데 그분 덕에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지. 정확해요. 상임이사는 장애와 사회복지 그리고 행정 분야에서 고도의 훈련과 교육을 받은 전문가랍니다. 이런 직책은 적임자를 찾으려면 아주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분이 일상관리를 담당하죠. 이분과 이분의 팀의 임무는 개발서비스부 계약서를 자세한 사항까지 이해하고 이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포함한 10여 명의 이사회 구성원들이 하는 일은요, 지역센터 운영에 대한 상임이사와 그분의 고위 팀원의 보고를 제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그것을 상임이사에게 질문하고 답변받을 의무를 지게 되죠. 좀 헷갈리는데요, 로빈스 씨. 아까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그걸 설명할 거예요. 주 정부는 모든 지역센터가 지속적인 교육을 하게 하고 있죠. 오늘처럼요. 개발 서비스부도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요. 상임이사의 임무 중 하나는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역센터의 운영 전반과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 서비스 제공자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게 될지와 어떻게 도전에 대응하고 성장해 갈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스티븐, 이게 익숙해지기만 하면 상당히 쉬워. 교육도 큰 도움이 되고 구성원끼리도 서로 돕거든. 이번에도 정확했어요. 내 다른 교육도 잘 들었군요. 개발 서비스부도 이사회의 역할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지역센터의 직원들은 풀타임으로 일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총 몇 시간 정도를 할애해야 하는지는 지역센터에 미리 문의해보는 게 좋겠죠?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정기적인 전체 이사회 회의와 오늘과 같은 교육이 있고 또 재정위원회나 지역사회 서비스, 자문위원회 같은 위원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센터의 운영을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죠. 그럼 제가 거기에 속한 제 가족이나 다른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 답변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 아니에요? 네, 사실 그런 일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첫째, 이사회는 현장에서 벗어나 있어야 해요. 갈대숲 속에 있으면 큰 그림을 보기가 힘들죠. 여러분은 바로 큰 그림 담당입니다. 또한 지역센터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의료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원도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알아선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적절한 인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세세한 일에 관여하면 안 되고요. 몇 달 전에 내 친구가 서비스를 더 받게 해달라고 해서 상임이사랑 이사회 의장님께 여쭤봤는데 그런 권한은 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런 권한이 생기면 이사회는 아는 사람들을 도울 텐데 그건 이 센터의 다른 2만 명에겐 불공평한 일이잖아. 마음에 드네요. 페어플레이 정신. 전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페어플레이. 이사회 구성원은 운영에 간섭하거나 특혜를 주면 안 돼요. 그건 불공평한 거고 일도 객관적으로 할 수 없게 되니까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역할은 항상 큰 그림을 보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독을 하되 간섭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거네요. 눈은 안으로, 손은 밖으로.
전 이걸 눈은 안으로 손은 밖으로 접근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상표권 베스킨로빈스 모든 권리 보유. 눈은 안으로는 이사회 구성원이 정보를 확인하고 팀에게 질문하고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손은 밖으로는 지역센터의 일상적인 운영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어떤 사안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똑같이 투표하지 않는 건 매우 당연한 겁니다. 각자 투표를 하면 항상 그렇듯 다수결로 결정되죠. 하지만 이사회가 결정을 내린 후에는 모든 관계자에게 그 결정을 전달하여 이사회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탁적 의무입니다. 신탁적이요? 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건 아무도 모른답니다. 신탁적이란 건 항상 신뢰를 유지하고 모든 행동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요. 한 분은 아시네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내용 말고도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답니다. 지역센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면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회의 이익보다 다른 이익을 선택할 수 있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모든 이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항상 지역센터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자,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으로 지역센터 이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의무적으로, 아니 자발적으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죠. 질문 또 해야 할까? 네, 질문해요. 회의 중 대중 의견 절차와 예절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국민들, 대중, 이 나라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 위대한 실험. 네, 이사회 회의는 캘리포니아의 법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며 정해진 시간 동안 질문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이사회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가끔은 이사회 회의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요청 사항을 얘기하면서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상황이 곤란해지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있고요. 또 이사회가 개인적인 상황에 개입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이사회와 지역센터의 직원들은 이야기를 정중하게 경청하고 그 내용을 메모한 다음 회의가 끝난 후에 이사회 의장과 상임이사가 적합한 팀을 찾아 대응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감정이나 욕심이 앞서는 걸 방지하고 어떤 문제든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죠. 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네. 앞줄에 있는 거북이가 질문이 있나 본데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함께 있는 우리 젊은 친구가 대신해 주시겠어요? 제 질문은요? 어디에다 신청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지역센터에 신청하는데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내면 됩니다. 아니면 전화를 하셔도 돼요. 그럼 신청 절차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하시고 싶으신 분은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청하시기 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사회 회의에 몇 번 참석해 보기 바란다. 그럼 이사회 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큰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하지만 오늘 배웠듯이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도 하니까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세미나 후에 로비에서 절 찾으세요. 저의 자서전에 사인을 해드릴 겁니다. 단 한 스쿱, 베스킨로빈스 이야기 제6권.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세미나였어. 완전 홈런! 우린 멋진 팀이 될 거예요. 안 그러니 왁스? 왁스? 어우, 왁스.